마이너스극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 싸움이에요, 이게. 빨리 이동한다. 그래서 DNA 절편은 뭐에 따라서 분리가 되는 거니까 분자량이 분자량. 이거 갑자기 이건 왜 오류예요. 네. 아까 계속 찾았는데 이게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어딨어요? 분자량. 그 분자량에 해당이 되는 것이 결국 염기 수이기 때문에 DNA 길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DNA 길이가 긴 것이 많이 이동 못하고 길이 또는 분자량이라고 돼요. 그래서 분자량이 클수록 멀리 이동 못하고 분자량이 작을수록 멀리 이동하더라. 됐죠? 20번.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기술 중에 하나가요. 제한 요소라고 하는 효소가 있는데 레스트릭션 엔자임이라고 하는 이 제한 요소는 이 뒤에 문제 또 나와요. 특정한 염기 서열을 절단하게 되는데 아무데나 자르는 게 아니라 그 염기 서열로 절단했을 때 길이의 다양성이 생기는 게 RFLP인데요. 왜 길이의 다양성이 생겼을까요? 제한 요소의 대표가 GATTC죠. 이퀄원짜리죠. 이퀄원은 효소 이름이고 그 효소가 인식하는 6개의 특정한 염기 서열이에요. 근데 그 GATTC가 이 지역에 있고 조금 더 가니까 또다시 GAATC라는 서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가니까 이제 GATTC가 있는데 만약에 이퀄원으로 이 DNA가 물론 2가닥짜리예요. 그냥 제가 펜에서 한 가닥만 그려놓으면 절단을 할 때 얘는 여기를 자르죠? 그죠? 그리고 여기를 자르죠. 2군데를 잘랐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만약 이 가운데 서열만 본다면 이만한 크기의 DNA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얘가 변이가 생겼어요. 또는 이 변이는 얘하고 얘의 관계는 대림유전자일 수도 있는 거죠. 대림유전자라는 게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서열이 유사한데 왜? 같은 형질이니까 염기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 그런 염기 한두 개가 바뀌어서 그런 변이가 있을 수 있는 게 대림유전자인데 GAATC는 못 자르지만 이 A가 T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한 T, 이퀄원이라는 제한 요소에 의해서 3군데가 모두 절단될 수 있죠.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큰 DNA 조각이라면 여기서는 그 DNA 조각이 작은 2개의 조각으로 나오겠지요. 그래서 제한 요소를 잘랐을 때 길이가 달라지네? 얘는 길고 얘는 짧은 거 2개지? 뭐에 따라서? 염기 딱 하나의 차이야. 염기 딱 하나의 차이. 그 하나의 차이도 찾아낼 수가 있더라는 거야, 우리는. 염기 한 개의 서열을 찾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한 요소로 자르니까 길이로 딱 티가 나는 거죠. 그게 RFLP입니다. 이런 RFLP를 이용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고요? 염기 서열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데요. 이거예요. 염기 서열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인 유전자를 가진 이형 접합을 찾아낼 수도 있느냐? 그렇죠. 만약에 얘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이의 관계가 얘는 야생형, 얘는 돌연 변이 이럴 때도 있고 얘는 A라고 하는 대립 유전자, 얘는 스몰 a라는 대립 유전자일 수도 있죠. 그럼 제한 요소를 잘라가지고 이 부분만 제가 이 부분으로만 혼성화해서 확인을 한다면 라지 A는 큰 밴드고 스몰 a는 아래 작은 밴드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형 접합자는 이걸 다 갖고 있을 거 아니야, 3개를. 이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동형 접합자와 이형 접합자를 모두 구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DNA 단편의 크기 이게 걔를 전개운동을 하기 때문에 분자량의 크기도 알 수가 있고 이들의 크기도 그리고 수는 이제 밴드 두께예요. 그러니까 단편의 크기는 젤에서의 위치고 그 젤에서의 위치가 플러스 쪽으로 많이 갈수록 단편의 크기는 작은 거고 수는 얘가 이제 밴드로 탐지가 될 텐데 밴드 두께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DNA가 많으면 많을수록 두껍게 보이게 되죠. 자, 답은 4번이었습니다. 뭐 질환 같은 거는 이제 연결을 시켜서 얘가 이런 밴드가 나오면 질병이더라. 얘가 이런 밴드가 나오면 그런 연관성을 지을 수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유전자의 기능까지 추론할 수는 없습니다. 유전자 기능이 한계예요. 예, 답은 4번이었고요. 자, 이러한 RFLP는 대림유전자들을 좀 쉽게 탐지해내고 윗세대나 아랫세대의 이런 가기도를 그리지 않아도 유전 현상을 추론할 수 있는 그 유전 인장을 알아내줄 수 있는 좋은 자료예요. 제한수 나왔잖아요, 이렇게. 자, 그럼 리스트릭션 엔자임에 대한 얘기 좀 해보죠. 자, 이번에 뭘 갖고 갈게요? 영어요.
일부 학교가 영문으로 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영문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분자생물학 파트는 특히나 이 진화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 그지? 그래서 진화나 이런 좀 낯선 파트들은 되도록이면 핵심적인 용어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는 게 좋고, 뭐 그거는 분자생물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용어는 반드시 원어로 공부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자기 학교가 원어로 안 보면 감사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용어는 제가 원어로 쓰라고 했잖아요. 주관식에서. 한번 봅시다. 단어 위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한요소요. restriction 엔자임이고 여기서도 이제 restric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이들은 일종의 엔도뉴클레이즈예요. 엔도뉴클레이즈는 중간을 절단하는 핵산 가수분해 요소라는 뜻이고요. 이들은 아무데나 자르는 게 아니라 특정 염기서열, 그 특정 염기서열을 restricted site라고 얘기를 해서 이러한 서열을 인식하고 절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restriction 엔자임인데요. 이러한 restriction 엔자임이 어디서 발견됐다고요? found잖아요. 어디서 발견됐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 만말 아니에요. 세균이에요. 박테리아에서 보고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박테리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박테리아 DNA를 절단한다. 절단한다. 그건 아니죠. 얘는 세균 자신의 DNA를 절단하진 않아요. 자신의 DNA를 절단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균 DNA는 사실은 이제 좀 메틸화로 보호를 하죠. 이게 DNA 염기서열에다가 CH3를 공유결합을 시키는 걸 메틸레이션이라고 하게 되고, 그런 메틸레이션을 하게 되면 제한요소로부터, 왜냐면 그 제한요소가 인식하는 특정 염기서열이 세균한테 있을 수도 있거든요. 보호를 하게 되죠. 안 잘릴 수 있도록. always sticky end인데요. always가 틀렸죠. 항상은 아닙니다. 이 sticky end라고 하는 것은 단일 가닥이 노출되는 걸 얘기하는데, 잘려진 말단이, 즉 뭐냐면은 이 CoR1이라고 하는 효소를 절단을 하게 되면 GAATTC라는 서열을 인식해서 G와 A 사이를 자르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AATTC가 노출되죠. 여기서도 이렇게 절단되면 이 조각이 하나 생기고, 단일 서열이 노출되는 경우를 우리는 스티키 엔드, 점착성 말단이라고 합니다. 스마1, CCC, GGG라는 서열인데 얘는 C와 G를 자르거든요. GGG, CCC, GGG, CCC, CCC, GGG, CCC구나. 이건 주어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블런트도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야. 꼭 스티키만 있는 게 아니라 단일 가닥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거를 블런트 엔드라고 합니다. always가 틀렸고요. 클립, 보통 전형적으로 클립 절단을 합니다. 누구를? 팔린드로믹 시퀀스를. 이 팔린드로믹 시퀀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 번역할 때는 회문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4개에서 8개 정도가 알려져 있고 4개에서 8개가 위로 읽은 서열과 아래로 읽는 서열이 같다. 위에서 여기가 5-3으로 읽어가 GATTC. 근데 아래도 5-3으로 읽어가면 GATTC죠. 그죠? 이런 걸 회문구조, 팔린드로믹 시퀀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가닥과 아래 가닥을 GGGCC, GGGCC 모두 절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joining, 연결할 때 필요한 게 아니고 연결할 때 필요한 건 DNA 라이게이즈죠. 제한요소는 어디까지나 엔도뉴클레이즈에 절단을 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답.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영문 표현이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단어 위주로 차분히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restriction 엔자임이고, 근데 왜 갖고 있어요 이거를? 세균이 파즈에 대한 저항 기전이죠. 박테리아 파즈들이 대부분 DNA 바이러스인 경우가 많고 외부에서